이 캐릭터 그림은 2014년 원고가 모내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 피고 조영남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훔쳐낸 이모티콘 캐릭터입니다.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원고가 남의 그림을 자기 그림이랑 사기나 치고 다닌 건 아니겠습니까? 중위는 코코아 캐릭터가 원고 고재능 씨 것이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고재능 씨가 맞아요. 원고는 자기가 그려준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래봤자 스케치 초기 단계에서 손기술을 빌려준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를 이용한 피고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디 공정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민사 경연 시작을 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민사 재판을 위해서 또 그 심사위원 한 분께서 바쁜 걸음 해주셨습니다. 일단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박문학 변호사님 우리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고등부 민사재판 첫 번째 팀입니다.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는 코코아 프렌즈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경연팀 진양고등학교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양고등학교 교사 김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교 시연을 하기에 앞서서 심사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의부 재판을 준비했는데 인원 제한 관계로 학생이 재판부 판사가 한 명만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본에 욕심을 좀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증인을 6명으로 대본을 구성했는데요. 도저히 시간 관계상 안 돼서 오늘은 5명의 증인이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론 준비 기일 때 양측 소송 대리인이 증거 자료와 증거 제출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증인의 신분 확인 절차 이런 대본에는 있지만 절차를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진양고등학교 9호 시작하겠습니다. 9호 시작. 너희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고 시작이야.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진양의 별. 우리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진양고등학교 재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되다가도 안 되고 슬퍼하다 웃다가 하늘 보며 둥근해 이 한 세상 산다는 거 생각하기 달렸는데 무얼 그리 안타깝게 고개 숙여 앉아있소.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그런 대로 한 세상 이러구러 살아가오. 네, 보신 바와 같이 코코아 프렌즈라는 캐릭터 싸움인데요. 원고와 피고는 각각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쟁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그림특별시 모내중앙지방법원 2016 가합 2346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출석하였습니까? 원고 소송 대리인 진실만 변호사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출석하였습니까? 네.
피고 소송 대리인 나 최고 변호사입니다. 원고 측 소장 및 준비 서면의 제출 요지는 무엇입니까? 예, 원고는 코코아 프렌즈의 원제작자입니다. 이 캐릭터 그림은 2014년 원고가 모네 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 피고 조영남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훔쳐낸 이모티콘 캐릭터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캐릭터에 대해서 소유권을 등록하였고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익금을 챙겼기에 그 수익금의 일부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금으로 금 7억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네, 피고 측에서는 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고 저희 피고 측은 원고의 저작권에 관한 요구에 전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코코아 프렌즈는 피고 조형남이 당당하게 창작한 캐릭터임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4월 11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정관리 씨,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을 말할 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정관리. 먼저 정관리 씨는 증인석에 착석하십시오.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모네 교도소의 교도관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원고가 모네 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 원고와 피고를 잘 알고 계셨습니까? 네, 조영남 씨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접견 신청서를 신청할 만큼 교도소에 자주 왔었습니다. 그것은 원고가 출소할 때까지 꾸준히 자주 접견을 해왔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한때 바짝 접견을 왔었다가 그 이후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피고의 접견 신청 기록을 봐주십시오.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집중적으로 접견 신청을 했으나 7월 20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발을 뚝 끊었습니다. 피고의 회사는 2014년 9월 새로운 코코아 프렌즈를 출시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경쟁사인 네버를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즉 새로운 캐릭터 개발로 가장 바빴을 것으로 추측되는 4월과 7월 사이에 굳이 피고는 원고에게 봉사활동을 자주 왔다는 점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피고는 원고에게 영치금을 넣어줬고 그림 도구를 교도소 물품으로 지급해 주었나요? 네, 원래 영치금 한 푼 없던 사람에게 고가의 그림 도구가 물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고와 피고가 만나 무엇을 하는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항상 그림을 가운데 두고 둘이서 머리를 맞대며 얘기를 하곤 했죠. 그럼 증인은 그 캐릭터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제가 보기엔 좀 독특했어요. 복숭아가 웃기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접견실에서 원고와 피고가 만나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두고 있는 종의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코아 프렌즈의 유명한 복숭아 캐릭터 어피치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쉽게 식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증인은 피고의 회사에서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을 때 원고 고재능 씨의 캐릭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거의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재능 씨가 조영남 씨의 기업에 그 캐릭터를 팔았거나 아니면 공동 제작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은 그림을 좀 아십니까? 아니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몽환적 기법의 추상화를 그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화가처럼 캐릭터 그림을 그리는 게 가능할까요? 그야 잘은 모르지만 그림에 소질이 있으면 이것저것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여기 방고 호화백의 증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그림에는 풍경화나 인물화 같은 사실주의 기법은
거의 없어요. 스푸마토 기법을 반복해서 몽환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작은 터치 하나의 표정과 이미지가 확 바뀌는 캐릭터 그림을 그린다? 이건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재판장님, 봉사활동을 나온 피고가 원고에게 심리 상담을 하던 중 안타까운 마음에 경제적으로 힘든 원고에게 그림 도구를 제공해주며 이런저런 충고도 같이 해준 것입니다. 피고의 이렇게 좋은 마음을 이런 식으로 안 갚아만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원고가 남의 그림을 자기 그림이랑 사기나 치고 다닌 건 아니겠습니까? 재판장님, 지금 피고 소송 대리는 아무 상관없는 관련을 들어 지금 원고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측 주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증인, 원고가 피고를 만난 이후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가령 스케치를 더 열심히 한다거나 표정이 밝아졌다거나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 건 있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바로 미술심리치료의 긍정적 효과 아니겠습니까? 의혹없이 쳐져 있던 원고에게 이렇게 좋은 변화가 생겼으니 아무리 바쁜 피고일지라도 봉사활동을 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재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증인, 피고는 평소에도 이 교도소에 봉사활동을 자주 왔었습니까? 아니요, 그전엔 피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재소자에게도 영치금을 넣어주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압니다. 재판장님, 들으신 바와 같이 피고가 유독 원고에게만 영치금을 넣어주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피고가 원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정관리 씨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피고 측 증인 김조석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심장의 소리를 연재하고 있는 웹툰 작가 김조석입니다. 네, 증인과 피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형남씨와는 동료 작가니까 옛날부터 친했죠. 그렇다면 동료 작가로서 조형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한마디로 능력이 탁월하죠. 특히 창의력으로 따지자면 그는 정말 최고예요. 조선 왕조실 톡톡 다들 아시잖아요. 굉장했죠? 그렇죠. 피고의 창의성은 이미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만화란 게 늘 장난 같고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 하나하나에 모두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개성은 중요한 가치이고 그의 작품엔 남다른 개성이 잘 녹아 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현재 유명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이미 그의 창의력과 실력은 국민들이 다 알 만큼 탄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초석 씨,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 유튜브 영상에 있는 웹툰 캐릭터와 코코아 프렌즈 캐릭터는 유사한가요? 물론이죠. 캐릭터 컬러링에 형남 씨의 밝고 화사한 색채의 조합이 잘 녹아 있네요. 예를 들면 자신만의 독자적인 색감과 디자인 감각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평소 형남 씨가 개발한 캐릭터의 특성과 코코아 프렌즈의 특성은 매우 유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더 해주실 말씀은 없습니까? 코코아 프렌즈는 가면같이 잘 꾸며진 이미지라기보단 자신의 솔직함을 드러내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평소 피고의 웹툰 주인공 특성과 상당히 일치해요. 어리숙하면서도 솔직한 표정. 이게 바로 공통된 매력이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반대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캐릭터의 주인이 조영남 씨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가진 자의 행포라고밖에 볼 수 없는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양측 소송 대리인 더 이상의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김주석 씨는 들어가 주십시오. 이것으로 1차 변론기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변론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김치국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모네 교도소에서 원고와 함께 지내던 동료가 맞습니까? 예, 모네 교도소에서 재능이랑 수용생활 했죠. 제가 바로 사동 도우미였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 원고의 수용 생활을 잘 알고 계시겠군요. 원고가 수용 생활을 하던 당시 어떻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조형남 씨 오시고 막 갑자기 엄청 바빠졌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바빠졌다는 얘기로군요. 마치 무슨 일을 부탁이라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원고 소송 대리인은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지문을 바꿔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증인, 원고는 피고를 만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예, 교도소 나가면 할 일 생겼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막 난리 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랑을 했습니까? 캐릭터 잘 되면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돈도 많이 번다 했어요. 그래서 내도 취직될 줄 알고 막 엄청 잘해줬더만. 막 그래도 간식은 좀 얻어 먹었어요. 그렇다면 그 간식 살 돈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자기 그림 살 사람 나타났다고 성금 쪽으로 돈도 좀 받았다 하대요. 그럼 증인은 원고의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캐릭터 스케치 많이 봤죠.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가 평소에 그린 스케치 그림입니다. 동화책 그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동화책 그림 확인하시겠습니다. 증인, 이 동화책 그림에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고요? 조그만하게 그림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 애들한테 부끄러워서 크게는 못 그렸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라 하대요. 그럼 증인은 코코아 캐릭터가 원고 고재능 씨 것이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고재능 씨가 맞아요. 호떡 회사에 팔기로 했고 조형남 씨가 도와주는 거라 했습니다. 판매 수익금 받는다고 진짜 고마워하던데 그림보다 사기했네. 아, 그것을 피고 회사에 저작권으로 등록해준다고 했던 거군요. 맞죠? 예, 바로 그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그런 내용의 대화를 직접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계약 문서라도 보셨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냥 원고가 하는 말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실로 믿은 거군요. 아니 평소에 말도 잘 안 하던 사람이 웃고 또 돈도 주고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다 성금 쪽으로 받은 거예요. 나 그렇게 들었어요. 잘 안 웃던 사람이 웃게 되었다고요? 그게 바로 미술심리치료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돈을 받고 팔았다면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원고에게 묻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받고 캐릭터를 팔았나요? 아닙니다. 피고가 회사에 캐릭터를 등록하면 그림의 소유권은 제가 가진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김치국 씨는 들어가 주시고 장그래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조형남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조영남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입니다. 네. 증인의 회사에서 코코아 프렌즈 이모티콘을 서비스한 것은 2014년 9월부터가 맞습니까? 즉
이 사업의 기획은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죠? 네, 당시 2014년 3월 경쟁사인 라임에서 개성 있는 이모티콘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관련 사업이 동반 하락했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 라임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우리에게 압박이 심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조영남 씨가 야심찬 캐릭터를 완성했죠. 네, 그럼 미리 제출한 캐릭터 기획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캐릭터 기획안은 조형남 씨 혼자 완성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회사에 사활이 걸릴 만큼 계속 우리 디자인 팀이 같이 의논하고 수정하고 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는 캐릭터 이미지를 양성적 이미지로 정했어요. 이게 우리의 전략이었죠. 조영남 씨가 그린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얼굴과 몸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서 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모습이죠.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죠. 그럼 증인은 캐릭터 작업하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물론이죠. 끊임없이 수정하고 수정해서 나온 우리 자식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원고는 자기가 그려준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래봤자 스케치 초기 단계에서 손키수를 빌려준 것밖에 안 돼요. 동물의 종류나 색깔, 스케치 등도 다 우리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원고가 그림을 그렸다 해도 그건 형남 씨가 미리 컨셉을 제공하거나 바쁜 형남 씨 대신 손키수를 빌려준 것밖에 안 돼요. 가끔 손이 모자랄 만큼 바쁠 때면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것이 이 동네 관행이라면 관행이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 장그래 씨는 조영남이 보고서를 쓴 것을 직접 보았고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도 함께 구상한 사람입니다. 아이디어는 피고가 제공하고 협업 차원에서 그저 원고가 손기술을 조금 빌려주었다면 이미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증인, 그 캐릭터는 언제 완성한 것입니까? 2014년 7월 이전에 이미 캐릭터를 완성했나요? 즉 다시 말해서 원고 고재능 씨를 만나기 이전에 그런 캐릭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기적으로는 뭐 원고를 만나고 난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결국 다양한 표정의 캐릭터들로 점점 진화할 수 있는 첫 모티브는 원고 고재능 씨가 제공해 준 것 아닌가요? 뭐 제가 조영남 씨가 아닌 이상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하지만 캐릭터 하나만의 힘으로 코코아톡이 성공한 것은 아니죠. 그 캐릭터에 힘을 실어준 것은 우리 모바일 메신저에 코톡 하고 울리는 간결한 기계음이 한몫했어요. 그건 제가 또 개발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고에 밑그림이 없었다면 이 캐릭터 그림은 어디에서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원고 고재능 씨의 창작품과 동일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장그래 씨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것으로 2차 변론기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변론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갈라선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고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고재능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전 고재능 씨의 전부인 갈라선입니다. 갈라선 씨, 힘든 결정하신 것 같은데 이 재판에 출석하신 계기가 있습니까? 네, 지금은 비록 헤어졌지만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먼저 코코아 프렌즈의 캐릭터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많은 대중들이 무지를 토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단무지가 토끼 옷을 입은 것이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둘이서 신혼 시절 김밥을 싸려다가 바닥에 단무지를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단무지를 주워서 토끼처럼 얼굴을 그리더라고요. 애기 아빠가 저한테 준 편지에도 이런 추억이 담긴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재판장님,
원고와 증인이 주고받은 편지를 증거자료로 제시합니다. 증인, 이 편지를 보니 원고와 증인의 소중한 추억들이 하나하나 캐릭터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네요. 이때만 해도 우린 사이가 참 좋았었죠. 그 편지 속에 절 모티브로 한 캐릭터도 있어요. 저기 저 고양이 캐릭터인데요. 헬로키티는 항상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같은 고양이라도 네오는 어떨 땐 앙칼지게 화를 내는 모습도 있고 어떨 땐 눈을 반짝이며 상냥하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 모습이래요. 그리고 편지 구석에 그려져 있는 강아지 캐릭터가 바로 저희가 키우던 게 플루토예요. 플루토가 아이들이랑 잘 놀기도 하고 덩치도 커서 듬직하다고, 걔가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 같다고 항상 저에게 말했었거든요. 지금의 프로도와 상당히 이름이 비슷하네요. 동화책 속에 숨겨져 있던 강아지 캐릭터에는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군요. 그랬나 봐요. 감옥 속에서도 계속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지켜주고 싶었나 봐요. 네. 이 자료들을 보니 원고가 얼마나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피고가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었다면 이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원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얼마나 컸을지 재판장님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 편지 속의 그림과 동화책 속의 그림이 정말로 코코아 프렌즈의 캐릭터와 일치합니까? 그럼 그게 다르다는 말인가요? 아까 원고 측에서는 고재능 씨가 갈라선 씨에게 긴 생머리의 고양이와 강아지를 그려주었다 하셨는데 지금 상업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모티콘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재 쓰이는 네오는 풍성한 커리 돋보이는 단발머리입니다. 그리고 프로도는 목줄이 있습니다. 발 모양도 많이 다르고요. 도대체 어디가 비슷하단 말이죠? 재판장님, 그림의 차이점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제 주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누가 봐도 비슷한 캐릭터에서 이 작은 차이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양측 소송 대리인은 최종 변론을 해주십시오. 먼저 원고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 시작하세요. 네. 지난 2014년 9월 1일 피고의 회사 코코아톡의 무료 서비스로 시작한 코코아 프렌즈의 원작은 원고 고재능 씨의 창작품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신의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 만든 마치 자식과도 같은 캐릭터 작품이 다른 이에게 도용되고 버젓이 유통되어 몇백억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올린다면 이것을 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까? 판사님,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어 캐릭터의 원 저작권자에게 그 소유권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 시작하세요.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원고는 돈에 눈이 멀어 캐릭터 초안 당시 잠깐 그림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창작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작물은 그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엄밀한 의미에서 다 표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작품 하나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내놓는 회사 자체의 브랜드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역량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는 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 피고 측은 원고의 모든 요구에 대하여 기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를 이용한 피고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디 공정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늘 새로운 것을 창작하고자 하는 저의 열정을 절대로 꺾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림특별시 모내중앙지방법원 2016 가합 2346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피고는 원작자에게 통보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캐릭터의 관리와 다른 회사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인한 문화 콘텐츠 가치 창출은 원고의 능력과 별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사건에 관한 1심 판결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민사 경연을 펼쳐준 우리 진양고등학교였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장에게 그게 보면은 맨 처음에 재판 진행할 때 모의 재판 대본 해가지고 제출 해놓고 그다음 1차 변론 준비기일로 들어갔죠. 네. 그다음 또 1차 변론기일로 들어갔는데 네.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이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는 언제 진술했나요? 네, 그 부분을 시작 전에 말했다시피 시간 관계에서는 생략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희 재판은 증인신문 위주로 흘러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나? 그래도 그건 생략할 내용이 아닌데 시간 얼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모의 재판을 할 일이 있으면 그 진술을 하는 부분은 들어가야 맞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원고 대리인에게요, 이 청구하는 게 청구 취지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 그냥 7억 원이라고만 청구 취지에서 밝혔는데 그 7억 원이 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근거가 이 변론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 피고는 원고의 캐릭터에 대해서 소유권을 등록하였고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익금을 챙겼기에 그 수익금의 일부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금으로 금 7억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변론에서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처음에 제가 먼저 일어나서 얘기를 할 때 그때 회사에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와 그동안 원고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얻은 수익금이 총 얼마쯤 되는데 그 수익금의 창출에 원고의 캐릭터가 기여한 비율이 어느 정도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진술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막연히 수익금 중에서 일부인 7억 원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전문 이 모의 재판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게 이 캐릭터가 원고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뒤에 증인신문 할 때는 계속 밑그림이 원고일 거라고 주장하거든. 캐릭터 자체가 원고 거라는 말인지 주장인지 캐릭터의 밑바탕이 원고의 거라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캐릭터 그 자체가 원고의 것이라고 먼저 단정을 지었고요. 원래 결론으로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추려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기초를 쌓기 위해서 가장 기초인 밑그림부터 원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피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제가 그래도 덧붙여도 될까요? 밑그림하고 캐릭터 자체하고는 다른 거거든. 아 그래서 순서 중간에 네, 캐릭터 자체가 지금 원고 소송되어 있는 캐릭터 자체가 원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측에서는 자꾸 자신이 컨셉과 밑그림을 제공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대응해서 캐릭터 전체 역시 우리 것이지만 밑그림 역시 우리 것이다라고 맞대응해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실체와는 관계 없는 건데 이게 조금 이 연기를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는 좋은데 원고 대리인이나 피고 대리인이 너무 연극 톤으로 좀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연극 톤과 연기는 다르거든. 좀 사실적인 연기와는 참조하세요. 저는 원피고 다 해당될 수 있을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일단 원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건의 피고가 이제 그 피고 조형남 씨 개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셨고, 근데 이 조형남 씨가 이제 아무튼 캐릭터를 제출을 해서 영업을 한 회사는 지금 카카오톡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조형남 씨가 사용을 캐릭터를 만들어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얻은 주체는 코코아톡 아마 법인일 것 같은데요. 그 법인하고 그다음에 피고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소송을 이렇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왜 코코아톡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피고가 그 처음에 기획안을 제출할 때 코코아톡에 기획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을 달라고 한 거는 기본적으로 수익금이 회사에서 조금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피고가 기획안을 낼 때 먼저 원고의 그림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와 피고 회사 둘 다 동시에 돈을 달라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덧붙여도 될까요? 피고가 회사에 캐릭터를 제출할 때 이것이 훔친 캐릭터라고 말을 하지 않고 본인이 창작한 본인의 캐릭터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이 좀 약하다고 저희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개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코코아톡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보다는 그중 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 좀 더 낫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아마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무적으로 만약에 보통은 근데 자력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개인보다는 또 회사가 더 재정이 더 튼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면들을 대리인으로서 고려를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법인하고 개인이 둘 다를 피고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생각을 보셨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의 재판 과정 잘 봤습니다. 그 소재를 아마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그 화투패 사건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이 사건을 재미있게 각색을 해서 잘 진행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조금 비슷한 질문을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하는 피고 측 소송 대리인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제출된 자료들이나 주장의 취지를 보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제 조영남이라는 이 피고가 고재능이라고 하는 원고를 상대로 교도소에 이제 면회를 가서 그 어떤 디자인의 초안을 그 자리에서 그린 초안을 제공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뭐 고재능이 자기 뭐 다른 편지라든지 자기가 그렸던 그 전에 디자인들을 제공을 받았다는 건가요? 일단 피고가 심리 상담을 하러 간 도중에 원고랑 이제 원고가 미술을 한다는 사람인 걸 알고 이 피고가 이제 원고의 재능을 발견하고 나서 피고 회사에서 미리 기획하고 있었던 그런 밑그림을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이거에 걸맞게 조금 스케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러고 받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10만 원씩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사실관계가 이 피고 조형남이 원고 고재능에게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기초적인 컨셉 자료는 제공을 했다는 건가요? 그 위에 이 고재능이 가피를 했다는 이런 사실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컨셉을 제공했다는 거는
넓은 폭으로 너무 넓은 폭이라서 그렇긴 한데 과일이나 뭐 동물이나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줬으면 좋겠다. 한번 그리면 어떨까 이러고 같이 앉아서 그림을 상의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건 제가 방금 이해를 했던 거하고 방금 설명이 조금 달라서 이제 고재능이 처음부터 어떤 자기네 회사에서 사용할 이모티콘의 어떤 그 디자인이나 이런 캐릭터들을 처음부터 제공해 줄 것을 어떤 요구를 해서 고재능으로부터 받아서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자료들은 고재능에게 제공이 됐다는 거네요. 네. 고재능은 그 위에 이걸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창작적인 부분을 가미를 했다는 것이고 네, 캐릭터 자체는 원고가 그린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이 원피고의 심사위원님. 공방 과정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났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생각한 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일단 원고의 대답을 듣고 싶은데 원고, 피고로부터 받은 컨셉과 스케치 등이 자신의 캐릭터를 창작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나요? 아니요. 그 피고가 컨셉을 제공해주기는 해줬는데 너무 다양한 강범위로 줘서 솔직히 도움이 되지 않았고 스케치도 주긴 주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 형편이 없었습니다. 네, 이게 피고가 원고에게 캐릭터의 컨셉을 줬다는 것은 사실 억지에 가깝죠. 동물 캐릭터 좀 그려보겠니? 하며 수많은 캐릭터 중에 무엇을 그릴지는 원고가 결정한 것이죠. 결국에는 원고가 원고의 창작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재판 과정에서 보충 자료로 제공이 된 것들이 보면은 그 교도소에서 실제로 피고 고재능이 원고 고재능이 피고 조영남에게 제공을 했던 교도소 안에서 이걸 이제 창작을 했던 창작물이 아니라 제공이 되는 기존에 갖고 있던 뭐 동화 내지 동화책, 편지 이런 자료들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도소 안에서 실제로 제공이 됐던 이 캐릭터 도안을 위해서 실제로 제공이 됐던 자료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했다면 이 법정에 제출이 됐었어야 되는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저 혹시 이 내용으로 한 번 더 시연할 기회가 있다면은 방금 그 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캐릭터인지 밑바탕인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되고 뭘 가필한 건지를 좀 더 밝혀야 됩니다.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게 변호사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피고도 수익을 그 캐릭터로 인해서 수익을 실질적으로 창출한 것은 기업이니까 아니면 기업이 아니라면은 그 수익을 창출한 것을 그 피고 개인이 가져갔다는 게 구체적으로 이게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 기업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취지를 살펴보면은 이 캐릭터로 인해서 창출된 이익은 기업이 가져간 걸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이 피고와 함께 피고가 돼야 돼. 공동 피고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시연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내용이 정정돼야 될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첫 번째 발표팀 진양고등학교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모두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을 본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대구에 사는 내 친구도 카카오 밴드에 퍼졌다고 난리더만. 그 부이가 무슨 가게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 이 가게냐고 물어보고.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맞다. 무슨 댓글에도 우리 가게 억수로 욕하죠. 증인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잘은 저도 기억이 안 나고 솔직히 매주 먹방을 찍는데 속이 편할 리가 있겠어요? 사실 저희도 그걸 다 먹고 나면 다 토해버리고 싶다고요. 다 연기예요, 연기. 이물질이 나와서 손님과 심한 갈등이 생긴 적은 없었나요? 한번 손톱이 나온 적이 있어서 애기들 데리고 온 여자 손님들이랑 심하게 뭐라노 지금? 아니 사람들이 자꾸 해달라 하는 것도 있고 공약도 지켜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우리 같은 BJ들은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야 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가게 일 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고요. 다 좋게 환불해주고 끝났어요.